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265일차. 오늘도 저는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일정이 하루 종일 집에서 육아하는 일정이었고요. 우리 딸은 엄마랑 같이 수영대회 참석하고 아까 2시쯤 와서 성당 복사 갔다가 집에 다시 왔고, 저도 그 일정을 같이 맞추느라고 분주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10분. 온도는 그렇게 춥지 않아요. 영상 12도.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6시 넘어서까지 제가 맨발 걷기 할 거니까 두터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패딩을. 자, 주말에 어제하고 오늘 주말이니까 쉬어야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은 일체 떨쳐버리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맨발 걷기 뻘깡 일어나서 가보시죠. 늘 주말 일요일 오후 저녁 이 시간대쯤은 이렇게 평화로워요. 한가하고 막 뭐가 이렇게 들썩들썩 한 것도 없고 그냥 한가합니다. 방금 저 뭘 밟았나? 아파라. 지압을 이왕 하더라도 꿈쩍꿈쩍 놀라게 지압을 해야 효과가 많은 걸로 제가 인식이 돼서 꿈쩍꿈쩍 놀라게 지압이 되면 속으로는 기쁩니다. 지압 제대로 했다, 그런 생각에. 자, 오늘은 원래 이쪽으로는 잘 안 가는데 천천히 노고산 둘레길 반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변비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셔서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봤습니다. 한 3일 염소똥처럼 저를 괴롭혔던 변비가 없어지고, 어제 제가 불현듯 저녁쯤에 그 배추 겉절이 하는 배추 있잖아요. 배추하고 돼지 수육, 앞다리살 수육을 사가지고 집에서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그 배추랑 된장이랑 같이 쌈을 해서 먹었는데, 이제 돼지고기가 이제 아무리 수육으로 기름을 뺐다 하더라도 기름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거 먹고 나서 아주 시원하게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맵고 짜게, 사실 맵찔이라서 매운 거는 거의 못 먹는데, 최근에 짜게 먹었던 그런 음식 때문에 속에서 그렇게 탈이 오지 않았나 원인으로 생각해 봅니다. 맨발 걷기 명연 반응은 아닌 것 같고 다들 아니시라고 해서, 어쨌든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봤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저의 증상들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섬유질 많이 먹어야 된다는데, 저는 평상시에도 섬유질을 많이 먹긴 하는데 음식을 워낙에 슴슴하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짜게 먹었던 음식들이 있어서 국물 위주로, 그런 애들 때문에 좀 탈이 났나 봅니다. 어쨌든 더워. 지금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어서 오르막길에는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산을 타야 됩니다.
잘못 이렇게 디뎠다가는 돌에 뼈 골절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살이 또 찢겨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경사가 그래도 생각보다 제법 있어요. 여기도 산은 산이라고. 자, 오늘로써 265일차. 와,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270일차 이제 맨발 걷기, 곧 300일차 되겠는데 뭐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진득하고 충실하게 이 맨발 걷기를 매일 본인의 루틴에 맞춰서 해왔는지가 중요하죠. 그냥 슬쩍슬쩍 하고 막 중간에 몇 번 빼먹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나는 맨발 걷기 한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라도 운동을 하게 되니까 좋은 거긴 한데 그렇게 말고 매일 충실하고 본인 몸에 제대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맨발 걷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게으름을 피거나 또 우리말로, 전라도 우리말로 해차를 부리거나 대충대충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내 몸에 최고로 이롭게 그렇게 맨발 걷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투루 돌아가 버리잖아요. 어쨌든 맨발 걷기를 하면 제 몸의 염증을 치료하고 몸이 그 하는 순간만큼은 중성화돼서 가볍기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실 때 본인이 어디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최대한 나의 이 지병이 좀 사라져라 그런 식으로 주문을 외듯이 외면서 맨발 걷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믿는 사람들은 뭐 성당도 다니실 것이고 교회도 다니실 것이고 또 절에도 다니실 거고 그러실 텐데 본인 스스로 이 맨발 걷기 하면서 기도하면 어쩔 때는 들어주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들어주시니까 열심히 맨발 걷기 해보시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든 거를 열심히 하지 않고 본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이기적인 거죠. 본인이 열심히 해놓고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야겠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스스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스스로의 얘기고 남들이 너 진짜 열심히 한다 라고 남들이 평가해 주었을 때 그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남들이 평가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남들이 평가했는데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 열심히 뭐든 한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자꾸 걱정이 늘어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걱정.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이제 6살인데 그런 생각 언제 키우나. 물론 시간이 금방 가겠지만 키우는 시간은 더디기만 해요.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금방 시간이 간다라는 거를 첫째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애들 키울 때도 저는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 부모 밑에서 그 양식을 잘 받아먹고 스스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자양분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커 나가야 될 텐데, 이제 벌써 거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조금 걱정이 좀 앞서고,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키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다. 사실 저는 크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나이 때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은, 특히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대부분 결핍이 엄청 많이 있게 컸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주로 이제 물질적인 거였겠죠. 근데 그 결핍이 요즘 친구들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있는 분들도 더 많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근데 결핍이 있게 키우면 훨씬 나중에 그 자식들이 잘 되더라. 우리 자식들한테도 더 결핍을 만들어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어떤 걱정도 있고. 아이고, 뭐야 됐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딸이 어제 맨발 걷기 따라온다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맨발 걷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애들이 산에서 이 맨발로 황토흙을 걷는다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엄청 자연스러운데, 도시 아이들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저의 경험들을 우리 애들한테 조금씩 심어주려고 노력도 하고, 그게 나쁜 짓이 아니라면 나중에 본인이 컸을 때 본인한테 좋은 부분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맨발 걷기도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도 해보는데, 뭐 지가 알아서 크는 거죠. 다들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분들이 다 장성하셔서 제 또래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크셨을 거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키우셨습니까? 자식을 이제 출가시키면, 결혼시키면 그걸로 부모 역할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출가시키고도 참 마음고생하고, 이게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도 요즘엔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까지 드니까 맨발 걷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기준이 명확하게 이 맨발 걷기로 좀 많이 저 스스로를 이제는 좀 다듬을 수 있다.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흥분되어 있거나 또 제 스스로 어떤 일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생각으로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본인들의 그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또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또 무언가로 인해서 막 상심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아무튼 행복한 것보다 그런 전자의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그 살아가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심각한 아주 시리어스한 일이 저한테 발생했을 때 이제 산에 이렇게 뒷산이지만 와가지고 맨발로 황토흙을 싸복싸복 걷다 보면 어떤 해결책도 보이고 또 나름 그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해법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 정답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위기를 뭐 위기라고 하면 뭐 큰 뭐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더한 것들까지도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제 그런 도구로 또 그런 기준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될까. 사실 그런 소소하고 작은 고민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본인한테 그게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큰일이 되기 전에 스스로 해법을 찾고 스스로 해치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처럼 직원들이 제법 있는 사업장은 더더욱 매번 고민스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술과 담배 그런 걸로 풀었다가는 사장들이 금방 죽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근데 조금이라도 더 사장하면서 즐겁게 살려면 자기만의 어떤 해우소 같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 맨발 걷기입니다.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제가 더 늦게 올라가야지 생각했지만 날이 저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끌다가 5시 10분쯤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더 늦게 올라오는 것은 오늘은 덜 춥기도 했지만 오늘 하루 내가 살아왔던 그걸 좀 되돌아보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실수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성당 갔다 왔지만 미처 고해를 못한 부분은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하느님한테 고백도 하고 반성도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어떤 실수를 했다 혹은 아이들한테 너무 육아라고 해서 막 다그쳤다 애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하루 일상을 보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이건 너무 내가 오늘 애들한테 심했는데 와이프한테 심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족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가장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그 가족이니까 더 심한 말, 더 안 좋은 말, 형제니까 더 심하게. 결국은 나중에 그 서로 가족 같은 사이가 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돼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친한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
못했을 경우에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잘하려고 다시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본인의 그 오돌토돌함을 깎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성인 군자셔서 저처럼 막 그 욱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텐데 저는 늘 이렇게 맨발 걷기를 통해서 하루를 반성하고, 또 그 반성을 하는 것은 다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늘 비슷한 내용들을 자꾸자꾸 번복해요. 그러니까 또 내 안에 그런 실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성하는 계기도 만들고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맨발 걷기가 저한테 주는 어떤 의미는 엄청 크다. 지금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맨발 걷기가 어쨌든 염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고마운 운동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몸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제가 진짜 해보니까 정신적인 건강을 먼저 개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에 대한 건강이 이제 개선되는데, 우리가 몸이 자꾸자꾸 아프면 마음도 또 정신도 자꾸자꾸 피폐해져요. 근데 피폐한 정신과 마음을 이제 체력을 튼튼히 함으로 인해서 그 정신도 튼튼하게 하고 마음도 튼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의 이 체력도 대단하실 것이다. 대단한 체력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지병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서 더더욱 열심히 하실 텐데, 일단 이 정신적으로 치료가 다 잘 돼서 이 건강한 신체를 또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으쌰. 그래도 생각보다가 아니라 이제 저를 제가 비추니까 아예 깜깜해져 버렸네요. 잠깐만. 그래도 저쪽은 나오네요. 약간 그 전설의 고향 어렸을 때 우리가 그 흑백 TV로 전설의 고향 보신 분들은 저기 산 너머에서 막 바바바밤 하면서 막 그런 효과 음악 나오면 막 가족끼리 그 두꺼운 솜잎을, 무겁고 두꺼운 그 솜잎을 뒤집어 쓰고 막 한다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약간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쪽이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그 막 전설의 고향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요. 노고산이 저의 산이 돼버렸어요. 사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늘 맨발 걷기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이 스트레스를 달고 살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그 본인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 본인 스스로를 후벼파면서 어떤 상처를 낫게 하고 또 다른 상처를 생기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래 스트레스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처를 내는데,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것은 몰라요. 왜냐? 원래 그 스트레스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느라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본인이 상처를 낸 그 부분은 모르고 나중에 그 부분까지 다쳐가지고 내상이 크게 입거나 그런 경우도 생겨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관리, 본인의 이 심적 마인드 컨트롤 엄청 잘하고 살아야겠더라고요. 사라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다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본인 스스로 설계를 하면서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 삶은 그렇지 않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죠. 자기 삶을 설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겠냐만, 제 주변에 보면 엄청 스펙이 높은 대학을 나온, 그래서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그 대학원까지 나와서 했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본인이 그렇게 해서 무슨 연구원이 되고,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고, 물론 이제 본인이 그게 꿈이었다면 그 꿈을 달성해서 좋은 거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빚어진 공간 안에 본인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스펙의 사람들도 지금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삶을 설계하려고 일단 그 생활할 수 있는 위주의 삶으로 좀 갖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생활이라는 거는 돈도 벌면서 또 본인의 그 여가 생활도 즐기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창업 같은 건데, 뭐 국수집을 창업했는데 거기 사장 알고 보니까 뭐 카이스트 출신이라더라. 아이스크림 집을 창업했는데 거기 사장 꽤 좋은 학교를 나왔다더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제가 이거 하려고 거기 갔을까요? 약간 본인 스스로를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삶은 각자가 설계하는데 각자의 취향에 맞게 사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고스펙으로 산다 하더라도 워낙에 그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해서 밥 벌어 먹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위주로 본인 삶을 살게 하더라고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그 안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과 또 라이프적인 부분을 같이 살아도 어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맨발 걷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각자 푸는 게 따로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하루를 또 정리하고 돌아보고, 또 내일 일정도 생각해보고, 정작 저야말로 진짜 설계된 그런 환경에서 쳇바퀴처럼 살았는데,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매출 마감이 이제 있는 날인데, 옛날 같으면 벌써 일요일 저녁 이 시간부터 막 혼자 불안하고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혼자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맨발 걷기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스스로 내일 하루 일정을 정리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일 하루를 또 맞이할 겁니다. 뭐 모든 게 제 뜻대로 된다면 그거는 쉽지 않죠.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좋죠. 그런데 뭐 다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막 어디에다가 소리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저처럼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사셔라. 이 얘기는 뭐 제가 지금 제 채널의 연령층이 저의 연령보다 더 높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충고처럼 조언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도 있을 텐데 나이 드셨다고 뭐 스스로를 너무 노인네 취급하지 마십시오. 인생 길어요. 이 맨발 걷기 열심히 하면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것을 너무 나이에 너무 연연하면서 사실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맨발 걷기 하시면서 스스로를 잘 달래시면서 살고 계시지 않냐. 그것도 대단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도전할 게 있으면 하시고요.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나이시면 더더욱 건강을 위해서 사십시오. 너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다 보면 아이고 이왕 사는 거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왜냐면 몸이 아픈데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 본인이 평상시에 이거나 하고 싶었는데 라는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시고, 그것도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다스리면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시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게 훨씬 본인 삶을 더 이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보다 나이가 제가 더 어릴 텐데 어린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듣고 나서 막 꼰대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와, 이제 진짜 안 보이네요. 와, 내 얼굴은 아예 안 보여가지고 얘는 저걸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자, 걷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맨발 걷기 하면서 살아가기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얘기가 뭐 허투루 들리실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 것이고, 또 그래 맞아 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각자 판단에 맞춰서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잘 마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266일차에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고 이만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프신 부분들은 말끔하게 자고 일어나서 말끔하게 이렇게 낫길 바라고, 또 내일 하루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십시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말인데 더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